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배상민입니다. 7월 뜨거운 여름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 정책 브리핑에서는 새 임기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각 단체장들을 모시고 앞으로 펼쳐갈 4년의 약속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인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직선제 교육감으로는 처음 재선에 성공하셔서 새로운 4년이 시작됐습니다. 연이은 활동이지만 그래도 새 그릇에 새 마음을 담으셨을 텐데요.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노력과 진정성을 평가하고 다시 인천 교육을 맡을 기회를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거 과정 내내 저에게 인천 교육을 위한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로 키워달라, 또 코로나 시기에 저하된 학력 향상에 힘써달라, 또 아이를 맘 편히 맡기고 출근하게 해달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애타는 요구와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고요. 약속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직접 듣고 발로 뛰는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요. 또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저를 지지했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육감님, 지난 선거 기간 저희가 현수막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문구가 바로 학생 성공 시대였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핵심이 학생 성공 시대인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공 그러면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 또는 권력 이런 것을 획득했을 때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실제 성공의 의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자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 성공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저는 몇 가지 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 그리고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진로, 진학, 직업 역량을 길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사도 도와주고 학부모도 도와주고 지역사회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귀한 존재로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감님? 예, 일단 학생 중심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가족 또 시민 모두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 성공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 또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재난 대응 교육이라든가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또 바탕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기초학력 향상 교육,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외국으로 나가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불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인 1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독서 교육, 또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또 수업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갖추면서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방향이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효와 예절, 또 인성 교육을 강화해서 바른 인성의 성장도 빼놓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확대해왔던 학교 시민 교육을 강화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민주 시민이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네. 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인천 교육 방향 가운데 인상적인 게 바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모든 아이가 정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아이죠. 어떤 교육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는 뭐 느린 학습자도 있고 빠른 학습자도 있고 또 도시에 살기도 하고 도서 지역에 살기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학교 바깥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우리 인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 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폭력 문제, 또 등굣길 안전, 감염병 안전을 포함해서 학교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도심 지역의 학급 과밀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학부모 또는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소통위원회 구성을 거의 완료해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원도심 학교에 젊은 부모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에도 약 1950억을 지원하면서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원도심 아이들의 그런 역량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을 아우르는 돌봄 협의체, 또 돌봄 시스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신설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지원, 또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과밀학급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 신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 신설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유발률 예측도 잘 맞지 않고, 네. 또 이 분양 공고가 나야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밀학급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적기에 신설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밀학급도 발생하고 또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되면서 교통의 불편함도 느끼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또는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오피스텔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법률 개정이 돼서 작년 6월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번에 그 분양 공고를 내야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학교 도시계획상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그 부분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교육부에서 답이 왔어요. 네. 저희들이 작년 1월 초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했었는데 이제 그 답이 내려와서 조금 더 입주 시기와 학교 개기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개선 마련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9군데의 주민들과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해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완료가 되면 소통이 시작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이제 인천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교육부에 대한 학교 신설 규정을 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 신설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학급당 28명.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학교 신설 조건도 좀 달라진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진국 우리가 G10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19명, 20명 또 그 이하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OECD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 평균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한 그런 학급당 학생 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현재 28명에서 갑작스럽게 20명으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인천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20% 이상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교 75학급이 여기에 해당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가능한 곳서부터 시작해서 20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27년까지 32개교 819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원도심이라든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확대해서 올해 10개 학교, 16개 학급에서 27년까지는 21개교 41학급으로 놀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교육감님 이제 다시 인천 교육 방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이죠.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귀한 존재들이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잠재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성장할런지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마치 분재처럼 이리 꺾고 저리 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오로지 자기 내적인 잠재 역량이나 끼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도록 하는 그런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자유학년제라든가 또는 고교학점제라든가 또 2015년부터 시작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2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대입 입시 방향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 진학, 직업교육. 그래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진로교육원을 만들고 온라인에서의 사이버 진로교육원이라면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그것을 체험적으로 피부로 닿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대학생이라든가 직업인들 또 기업인들 1,000명을 우리 멘토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할 경우 1대1 진로 멘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교학점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다 선택이 불가능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신청하는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과도 MOU를 맺고 또 지자체, 구청이라든가 또는 경찰청 이런 데하고도 MOU를 맺고 또 항만연수원 이런 데하고도 지금 MOU를 다 맺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거기서 개설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꾸미음 대학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기가 다 어렵다면은 우리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대학도 있고 또 뭐 우리 지금 산동대학교는 이제 MOU를 했는데 아시아 여러 나라 뭐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과 MOU를 맺어서 글로벌 진로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만들고 그 글로벌 진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그 대학의 교육감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찾아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여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글로벌 교육 추천 과정 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감 이 얘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교육 재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뭐 학교 우리 무상급식 정말 인천에서 만호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어낸 첫 도시잖아요. 또 수업료, 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또 학교를 새로 짓고 또 유지 보수하는 비용, 또 인천 같은 경우는 54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개축도 인천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학교를 새로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는 학교를 새로 개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5,800억입니다. 향후 이제 4년 동안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성면 제고 공사라든가 또는 방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제 에듀테크 기반의 그런 교육들을 해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기들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또 학생 수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줄거나 선생님이 줄거나 학급 수가 줄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또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부산하고 우리 인천을 비교해 보면은 인천이 40만 명이 인구가 적은데 학생 수는 우리 인천이 5천 명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학교 수는 부산이 100개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산에서는 우리 인천보다 5천억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국방비 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첨단 무기나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우리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헐어가지고 대학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이제 아예 미래를 포기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 성공 시대라는 목표로 시작된 2기,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 인천의 교육 가족들에게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인천 시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노란 잠바를 입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고 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또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 성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 교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교육은 지난 4년의 초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4년의 성과를 더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정책의 해답은 교육 현장에 있을 텐데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배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